네, 뭐 글로벌 드림 투어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좀 있는데 네. 일단 미국 가시는 건 워낙 이제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어떻게 가냐? 이게 중국이 그 2월 말에서 3월 초 요 3일절 연휴 활용해서 좀 짧게 네. 다녀올 수 있는 거 없냐? 이런 문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상해는 사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두세 시간이면 가지 않나 그죠? 금방 가지 않아요? 2시간이면 아마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좀 다녀오실 수 있는 상해 코스도 하나 더 만든 거고. 저는 한 15년 전쯤, 17년 전에 한번 상해를 갔었는데 에이, 그러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때 상해는 지금 상해랑 완전 완전 다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역사적 장소를 되게 아, 좋아해서 그래요? 상해 임시정부를 가야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도 저희가 이제 코스로 넣어놨고요. 에. 네, 그리고 그렇게 뭐 과거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미래도 좀 봐야 되니까 그 상해 교통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복단대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네. 보는 시간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현직자 특강도 함께 하고요. 네. 또 수양마을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상해 가면 이렇게 배 타고 돌아다니고 네. 뭐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런 데 가보시면 또 상해에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상해랑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3일절 연휴 활용해서 잠깐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은 상해 가보셨죠? 예. 언제 가셨어요?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되셨구나. 예. 예, 또 최근에 또 한번 가보면 상해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 세계적인 도시니까요. 네? 세계적인 도시니까요. 아, 세계적인 깜짝 도시고. 놀랐죠. 진짜 왜 그 여의도 보면 뭐 고층 빌딩 쭉 있잖아요. 네. 이거 한 12배는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돼요. 미니멈 12배. 대충 세다가 포기했는데 진짜 뭐 빌딩이 그냥 뭐 6, 70층은 그냥 보통이에요. 뭐 8, 90층 뭐 이런 데들도 수두룩하고 그리고 그런 동네가 한 동네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와 이렇게 이 정도나 되나 하고 압도적 규모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여러분. 80층이라고 엘리베이터. 중국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네. 밤새 불 켜나? 난 그 전기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화려하게 해놓고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또 한번 가봐야죠. 네, 미국 시장은 네. 연말에 하락 그리고 연초에 다시 반등해서 신고지수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큰 폭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주간으로도 0.2, 0.6, 0.38%고요. 마이너스가 금요일도 뭐 소폭 하락한 약밥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는 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후반 들면서 TSMC 호실적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진 크레머의 언급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7.7%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야 된다. 네. 뭐 결론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공급 확대 어려워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다시 오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네. 코어이버도 한 6.5%,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한 10%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 에너지, 그 전력 가격, 전기 가격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래서 다시 또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GE, 버노바 같은 종목이 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노보노니스크 9%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보시면은 지수는 좀 약밥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종목별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기 연준 의장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3%가 됐습니다. 이게 위로 좀 올라가면 지수는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신고지수 내고 지난주에 조정 보였고요. 나스닥은 신고지수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엔비디아 박스권에 있고요.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급등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36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여전히 뭐 413달러까지 계속 고공권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코어이브는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네. 저점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코어이브를 관심 많더라고요. 코어이브는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네오클라우드라고 해서 네. 네, 그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해서 임대해주고 본인들은 그 수익성. 그래요?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건데 이제 코어이브가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는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같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버노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칠 땐 베르노바인가 뭐 이렇게 써야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신고가예요 이게요. 요 이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도 네.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에 5.5%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금요일도 0.9%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3.4% 올랐고 주간으로 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주간 상승폭이 0.7% 올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외국인들도 여전히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7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3.8조 팔았어요. 한 주 동안에요. 거의 4조 가까이 팔았는데 기관들이 다 받아내면서 사고 있습니다. 전세적인 순매수 규모는 3.5조 정도 되고요. 금융투자가 4.2조 정도 됩니다. 금융투자가 샀다는 걸 특이할 때만 제가 여기다가 괄호치고 써놓잖아요. 네.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수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제가 써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강세권 유지되고 있고 지난주에 가장 셌던 것은 자동차 및 로봇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전력기기 섹터의 대표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현대차 13%, 기아차 13%, 한전 10%, 두산 에너빌리티 13%, 효성중공 23%, 한화 36%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 한 2주 동안 코스닥이 약했던 것은 바이오주가 계속 약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알테오전이 이번 주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알테오전이 10% 올랐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로 부르니까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네. 감상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장 맨날 힘들고 미국 주식만 올랐을 때 미국 주식 감상한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참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월봉으로 볼 겁니다. 월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1월은 2주뿐이 안 지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이 지금 가로선이 2021년 고점이에요. 2021년 고점. 네. 여기 그리고 웅장하다 웅장해 진짜. SK 하이닉스 월봉입니다. 우와. 요게 2021년 고점이고요. 이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4배 올랐습니다. 네. 오. 4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예. 신고가 월봉입니다. 이거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건 뭐 보통 우리가 옛날 미국 주식 볼 때 우와 뭐 이러면서 맞아요. 봤는데 네. 진짜 대단하네 여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 종목들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와. 이거 다시 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이건 뭐 지난주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대차. 예. 그리고 이거 한화 한화. 지주사까지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1월 2일부터 올해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하루도 안 빠졌어요. 11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와, 어떡해. 1월에 2주간 14.8% 상승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860인가 그쯤 되죠 지금. 네, 4,800 넘었죠. 네. 와. 지금 지수는 또 뭐 저도 4,840으로 네. 4,840포인트예요. 그런가요? 네, 4,840. 4,840. 연속 계속 올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걱정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일단 매크로 시장은 미국 시장 보면 주춤주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은 국내 정치, 선거를 앞둔 정치액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 몇 가지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지금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21일 날 있습니다. 요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3일 날 금요일 날 BOJ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로 다 보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엔화가 약세라서 혹시 생뚱맞게 그냥 시장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다 합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에
대부분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종목이 이제 편차가 생기겠죠. 차별화가.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지수의 흐름보다는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한 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써왔습니다. 네. 1차 상승 6월부터 7월까지 553포인트 올라서 20% 올랐고요. 이 기준은 저점과 고점의 기준은 저해 분석입니다. 저해 분석, 네. 기초 분석에서요. 그리고 9월과 10월, 8월에 조정 보이고 9월과 10월에서 943포인트 올라서 29.8% 30% 올랐어요. 와. 그리고 12월에서 1월까지 현재 873포인트 올라서 22%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말씀드린 거는 1차 상승 20% 오르고 2차 상승 30% 오른 걸 봐서는 이번 상승이 2차 상승보다 높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20%, 25%요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기초 분석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25% 기준이 5.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수를 쫓아가면서 하는 거는 물론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물러서면서 지수를 보는 게 어떤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수 지고 올라오는 걸 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고 그 이후에 또 방향을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초 분석이라는 거는 그때는 몰라요.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간다고 하는데 지나쳐서 보면은 그래 그때는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올라갔었지. 그때 왜 근데 계속 올라갔다고 생각했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예측을 하면서 미리 행동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3차 상승이 지금 현재 플러스 한 5%뿐이 안 올랐어요. 그럼 더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조정 보이면 계속 사야 되겠죠. 네. 그런 건데 지금의 이 지수에서 떨어지면 계속 산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조정기에 들어가 버리면 물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네.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죠. 네. 관세 얘기, 지정 리스크 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관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뭔가 좀 노이즈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하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급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평가 대형주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수급을 가만히 보시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게 움직여가는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수 자체가 이건 코스피 일봉이고요. 이거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지금 뭐 맨날 얘기하는 5천에 다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840이면 진짜로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6천 가다 6천 얘기는 이제 심심찮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막 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죠. Why not? 왜 많이 안 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 안 한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아무거나. 네. 근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 분석으로 3차 상승을 하고 있고 5천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이 정도 와 있다. 그러면 전에는 뭐 훨씬 5천만 원 살 거면 지금은 한 1,000만 원만 사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면서.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빨리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 형님들 만났더니 말이 점점 빨라진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료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설명을 제 팁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거는 제목하고 이런 게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 고문이
그냥 남아있길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워시가 유력 후보로 부상이 됐고요. 그리고 월러 이사와 함께 또다시 새롭게 블랙록의 채권 책임자인 릭 리더가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파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록의 채권 책임자 릭 리더 역시도 금리 한 3% 수준까지 인하 그리고 뭐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그리고 뭐 약간의 인플레는 뭐 고용이나 부채 안정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사람이라서 좀 완화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시장이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냐면 이 케빈 하셋보다 케빈 워시나 린 리더는 그래도 매파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막 강력한 근데 1%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막 지르는 얘기고 네. 지르는 얘기고 한 3%까지 곧바로 한 두 차례 내려서 시장 기준금리가 내려가길 시장이 좀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뉴스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할 때까지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 중에서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의 8개 국가에 2월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10% 관세 부과할 거고 계속해서 만약에 매입이 안 되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노이즈가 생긴다면 그러면 6월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 기업 대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작년 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요즘에 보면은 뉴스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개월이니까 한 달 반이란 얘기입니다. 한 달 반 동안 5,100만 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189건의 회사채 및 지방채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업이 들어가고 넷플릭스, GM, 보잉 등 회사채도 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25년 1월에 취임했잖아요. 그 이후에 누적으로 2.6억 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가 채권 매입을 해주는 것을 안정적으로 뭐 밑받침을 해주고 있다,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오픈 AI나 데이터 센터 쪽은 이제 재무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픈 AI 쪽에 결국은 미국 행정부에서 지원할 거로 저는 보거든요.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쯤 되면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쯤 되면은 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두 가지의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해상충이 있는 거 아니냐. 이해상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하나를 얘기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운영회에서 하는 거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지금 정부 부채도 많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채권 매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후유증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걱정을 한쪽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채권 발행하는데도 정신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매입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에너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같이 두 번이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비용 낼게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내용이 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거는 전력 경매 제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3년 뒤에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매년 경매를 열어서 필요한 발전 용량을 입찰하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입찰하면 경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가계 부분의 전기료도 상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빅테크들이 이 경매에 참여해서 발전소 건설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해서 향후 전력 구매 예측 후에 그 건설 비용을 같이 감당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일반 가계의 전력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차단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왜 연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전기요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드디어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급등이 미국 중간 선거의 핵심 변수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오타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기요금이 2020년 이후에 3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기 및 공공요금이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뉴스를 빠른 것으로 써왔냐면요. 골드만삭스의 이제 커멘트입니다. AI 정치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슨 표현이냐면 AI 인프라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AI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쪽에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 그러면 그냥 뭐 회사채 발행하던 어떻든 계속해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단 전기요금, 전력 에너지 쪽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하나 정치적인 규제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성장 속도의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워낙에 지금 AI 버블론 얘기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서 트리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올해는 미국이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후에 몇 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네.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모든 정책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책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잘 가다가 그거와 반하거나 아니면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올해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수는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레거시 메모리 전망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 그냥 수치만 보면 1월 달에 DDR4가 한 50% 오를 것 같고 플래시 메모리가 30%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레거시 메모리 가격 상승은 2026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어. 그러나 ROE 개선과 밸류의 멀티플 확장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하방 요인은 제한적이다.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악재성 요인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방으로 나올 악재성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블룸버그에서 되게 이것도 우리 지금 오르는 거만큼 정말 웃음이 나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발 뉴스예요. 다른 데서 나온.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해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배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이 AI 열풍으로 향후 10년간 호황을 누릴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2배, SK 하이닉스가 4배 올랐지만 그 10년 사이클 중에 이제 2년뿐이 안 지났어. 올해 2년 차야 이제. 지난 것도 아니야. 2년 차야. 그러니까 사야 돼.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 폭등, 스토리지 시장이 초과 진입하고 있다. 근데 이 수치 때문에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DDR5 가격이 2025년 9월부터 우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300% 3배였던 겁니다. DDR4 가격은 150%. AI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은 일반 서버 대비 8배에서 10배 수준이고 AI 서버가 사용하는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53%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황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때까지 없었던 거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마이크론 뉴스가 되게 인상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메가팹 기공식을 했죠. 여기에 러터리 상무장관도 왔고 젠슨왕 그리고 팀쿡 주요 인사들 다 왔고 여기서 지금 반도체 관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근데 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1,000억 달러 규모의 4개 팹을 갖춘 메모리 제조 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고 전 세계 DRAM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에 본격 생산 예정이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기공식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따라왔는데요. 현재 주가가 마이크론 폭등했잖아요, 최근에요. 네네. 근데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멀티플 9.6배, PBR 3.5배로 저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크리우라는 사람이 작년 3월에
마이크론 이사로 선임됐는데 이분은 TSMC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부사장, 사장,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인데 작년에 마이크론 이사로 왔는데 그때 한번 그냥 뉴스가 잠깐 나오고 크게 이슈가 안 됐거든요. 이 뉴스가 다시 회자되면서 뉴스가 막 지금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최근 2주 동안 평균 단가 $337 지금 가격이에요 거의. 네. 23,200주를 매수를 했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임원이 산 규모. 네, 네. 와. 최대 규모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왜 이슈가 됐을까요? 내부자도 이렇게 비싸게 내부자가 산다. 사는 내부자도 이 비싼 가격에 산다는 것을 시장에서 비싸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보도도 나오고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7%나 이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로봇이나 AI 기기에 본격 진출한다. 이거 몇 가지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기계 꼽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내 제조업체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칩 회사, 모터, 냉각 장비 등 하드웨어 전반을 현지 조달 추진을 하고 있고 AI 기기 및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는 누가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애플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플이 이걸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AI 기능이 들어가는. 그랬는데 애플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네. 오픈 AI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심지어 뭐 애플에 있는 직원을 영입하고 막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애플에 대한 향후의 기대감이 이게 컸었거든요. 네. 오픈 AI가 얼마나 이걸 해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애플은 요즘에 좀 구글하고 협력하려는 방향으로 보이시죠? 제미나이 장착하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뭐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챗GPT 고라고 하는 그 작년에 나왔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광고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무료 버전하고 월 $8 요금제는 여기 구독 사용자는 광고를 노출한다고 하면서 일단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뉴스는요. 지금의 뉴스는 아니지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뉴스라서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엔비디아 GPU에 HBM이 아닌 HBF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세미나를 몇 번 가면서 되게 흥미롭게 본 거라서 이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SanDisk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등의 제품의 HBM을 통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여러 개의 스택이 아파트처럼 연결되는 HBM 구조가 되겠지만 결국 이것은 용량 한계에 부딪히면서 HBM이 아닌 HBF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HBM은 네. 하이 밴드위스니까 그 위로 쌌다가 대역 폭의 메모리고 HBF는 플래시예요? 예, 대용량 저장 장치, 그쵸, 플래시 그쵸. 메모리. 네네네. 그러니까 HBM을 위로 쌌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제 아파트 단지처럼 옆으로도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HBM은 안 돼. 이제는. 이제 이 용량으로는 안 돼. 그래서 HBF가 필요해.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업계 설명을 들으면 전문가 설명 들으면 이거 네. 증권업계가 아니고요. 증권업계가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 맞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CPU랑 HBM은 호환이 되는데 HBF는 안 돼요. 얘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이걸 갖다 못 쓰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통합할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 설명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계속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뉴스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지금 반도체 뉴스에서 우리 오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그렇게 걱정할 문제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 상무부가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면 그들은 그 수량만큼의 2.5배만큼 반도체에 들어올 수 있다. 반도체 관세 매기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2,500억 투자한다고 하고 지금 대만 정부하고 합의 본 게 요거예요. 지난주에요. 네. 대만 정부가 $2,500억 신용 보증을 해서 $5,000억 투자한다. 그래서 뭐 대만은 뭐 관세 면제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지 걱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테일러 공장하고 있는 게 $370억, 향후에 $500억까지 늘 수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50억 정도 돼요. 비교가 지금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거는
메모리가 아니고요. 네. 메모리가 아니고 뒤에 후공정에 있는 지금 갑자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후공정에 있는 패키징. 네, 패키징, 네. 패키징 전문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메모리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야? 또는 더 많이 공장을 지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에 그러면은 뭐 이게 악재가 되거나 뭐 가격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주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급등해서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나오면 좀 안 돼서 요즘 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전이 이번 주에 빅딜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지난 뭐 라이센스 아웃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와서 지난 한 2주 동안 그쪽이 안 좋았거든요.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일 그동안에 지난주에 올랐던 지난주 보세요. 반도체도 올랐죠. 자동차 올랐죠. 조방원의 대표 종목 올랐죠. 전력기기 올랐고 로봇 올랐고 이런 게 올랐잖아요. 네. 얘네들의 매물 좀 맞으면 이쪽을 좀 갈 수도 있어요. 쭉 이제 흐름이 수급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5번은 멜경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국민연금이 1월 26일 날 긴급 기금 운영에 5년 만에 기금 운영을 하는데 긴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긴급으로 하느냐? 국내 주식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 사서가 아니고 네. 올라가서 이 비중 조정이 없으면 강제로 매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2주 동안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죠. 네. 올해 한 1조 원 봤어요. 1조 원 가까이. 늘어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말에 국내 주식 비중 목표가 14.4%였는데 작년 10월 말 기준이 18% 됐어요. 지금 엄청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데 전략적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전수열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있거든요. 이거 다 해도 19.4%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또 넘어섰을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 발표가 안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두면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더 사진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매도가 안 나오게 하려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거 그대로 기계적으로 향후 좀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회의를 이번에 긴급 회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건 좀 약간 유연성을 좀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비중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갖고 가야 워낙 큰 규모니까 뭐 당연히 갖고 가야 되겠지만 몇 프로 넘으면 딱 안 돼. 이거보다는 그래도 몇에서 몇 정도까지는 좀 더 열어두고.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맥스가 하여튼 이거라는 건 19.4라는 거잖아요. 네, 네. 맞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한 25, 30 뭐 이렇게 좀 열어주면 좋겠다. 저희는 근데 그냥 생각하는 거고 국민연금에서는 막 이렇게 금융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맞아요. 저렇게 예. 퍼센트를 정하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같아서는 25%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이제부터 팔겠구나. 뭐 팔아?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팔겠죠. 왜냐면 비중이 클 테니까. 그런 딱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 여기가 손해 보면 국민연금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네. 시장의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우리가 2천조 정도 됐었잖아요. 네. 2천조일 때랑 비중이랑 지금은 4천조를 넘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럼 비중이 달라지죠. 그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사이즈 때문에 리스크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 보면 우리보다 한 3.5배 정도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막 사잖아요, 주식을. 주식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하거나 이랬을 때 리스크 관리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런 논의를 이번에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엔 또 저희가 반도체 네.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좀 더 본격적으로 그러시죠.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 역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 엄청 춥습니다.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